2025년 필리핀 해에 거대 운석이 떨어질 것이고 일본뿐 아니라 한국도 큰 피해를 입는다. 오늘 전할 예언을 듣고 조금 놀라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 7월 5일 태평양 한가운데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지며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도 엄청난 충격이 닥칠 수도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직경 약 300m의 운석이 2025년 7월 5일 태평양 쪽 바다에 떨어집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대비하십시오. 얼핏 들으면 도시괴담 같지만 이 이야기는 2022년 무렵 일본의 유명 인터넷 게시판에 22세기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어떤 인물이 올린 예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미래인의 2025년 예언은 처음엔 사람들에게 그저 또 하나의 장난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이 남긴 글 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기를 상당히 정확히 지목했다거나 일본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언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이른바 22세기 미래인 예언으로 큰 화제가 되었죠. 그러나 이 예언이 더욱 유명해진 이유 중 하나는 별도로 알려진 예언들과의 묘한 교집합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만화가의 작품 내가 본 미래에는 2025년 7월 5일 무언가 끔찍한 대재앙이 닥친다고 쓰여 있었고 미국 NASA 관련자로부터 정보를 입수했다는 이론물리학자 역시 필리핀의 거대한 운석이 떨어진다는 비슷한 시점을 언급했습니다. 그 시기와 장소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일본 인터넷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2025년 7월 5일이라는 날짜가 오싹한 미스터리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도 같은 태평양 권역에 속해 있어 만약 거대한 운석이 진짜 떨어진다면 국군 전체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우려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 미래인의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025년 6월 일본 정부가 긴급 정보를 발표합니다. TV 뉴스에선 연일 운석 충돌 시뮬레이션이 나옵니다. 과연 운석이 실제로 떨어질 것인가 혹은 공포를 조장하는 헛소문인가. 사람들이 고민하고 어수선해질 무렵 돌연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 무렵부터 TV와 라디오, 인터넷 등 모든 매체는 운석 관련 소식만 다루었으며 오락 프로그램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미래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나는 학생이었는데 솔직히 운석 이야기를 거의 믿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장난처럼 이야기할 정도였죠. 그런데 7월이 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가족들도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조금씩 동요했지만 설마 우리한테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겠어? 라는 심리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국 학교가 휴교령을 내리고 정부가 대피소를 지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SNS는 운석 얘기로 도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생필품을 사들이기 시작했죠. 이 예언에 따르면 2025년 7월 5일 아침 일본에서는 정부 지시에 따라 가족 단위로 대피소에 들어갔다가 운석이 태평양에 추락했다는 방송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에 안도한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되겠다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거대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엄청난 쓰나미가 도쿄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 지역을 휩쓸며 일본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는 2025년 예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운석이 떨어진 건 일본의 태평양 쪽 바다인데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 미래인이 예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한국에 대해 깊게 설명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구과학이나 쓰나미 발생 메커니즘을 조금만 살펴보면 만약 정말로 거대한 운석이 태평양에서 폭발적인 충돌을 일으킨다면 동아시아 전역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반도 역시 대규모 지진파 혹은 해일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남해안이나 동해안 저지대에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한 나라에서 벌어진 초대형 재난은 국군 전체에도 파문을 일으킬 수 있고 우리가 수입하는 많은 물자나 교역로가 일본을 거치거나 태평양 항로를 경유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국도 결국 불안감을 함께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미래가 정말로 현실이 될까요? 미래인은 스스로를 22세기에서 왔다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이 경험을 했기에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이라면 미래에는 이미 이 운석 충돌이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을 테고 그 사건을 살아남은 사람이 과거로 돌아와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설정이 되는 셈입니다. 이를 듣는 일부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 시간여행은 불가능하다라며 일축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운석 충돌에 이어 사람들을 두 번째로 절망에 몰아넣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양 플레어였습니다. 2025년 태양의 활동이 극대화되어 지구의 통신 시스템, 전력망, 인공위성 등에 막대한 혼란을 끼쳤습니다. 대피소에 있던 사람들의 스마트폰이 제대로 먹통이 되거나 갑자기 화면이 멋대로 움직이고 전등이 깜빡거리는 이상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자동화된 생산 라인이 멈추고 교통망이 붕괴되어 구호물자도 도착하지 않았죠. 미래인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도미노 효과입니다. 한 가지 대형 재난만으로도 구분이 흔들릴 수 있는데 자연재해와 태양 플레어로 인한 기술적 재앙이 연달아 터지면 더블 펀치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이런 거대한 재앙 앞에서는 어느 한 국가만 피해를 입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운석이 떨어져 초강력 쓰나미가 발생하면 주변 모든 나라도 전염병처럼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물류와 금융, 에너지, 수급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니까요.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단지 재앙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는 이렇게도 이어집니다. 나는 22세기에서 왔지만 모든 병이 치료되고 평균 수명이 180세에 이르는 문명사회에서 살았습니다. 시간여행 또한 흔한 기술이 되었다고요. 즉, 인류는 이런 대재앙을 겪고도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대비한 덕분에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살아남았고 그런 위기를 발판삼아 더욱 발전했지요. 그렇기에 내가 이 시점으로 와서 2025년 예언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미스터리하게 들리겠지만 우리가 처한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바꿀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이들이 희망을 느낍니다. 비록 무서울 수 있지만 결국 미래가 암울한 것만은 아니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 속 운석 충돌이 진짜로 일어날지 혹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끝날지는 아무도 확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대비를 조금이라도 한다면 혹시나 닥칠 대재앙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거나 다른 결과를 끌어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언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이런 종류의 2025년 예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국운이 바뀔 것이라느니, 대지진이 온다느니, 특정 연도의 대홍수가 일어난다느니 하는 비슷한 주장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어 왔고 대개는 그대로 지나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만일을 대비하자는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재해는 오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대비가 너무 늦으면 무방비 상태로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진 대비나 태풍 대비처럼 실제로 운석 충돌이나 태양 플레어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도 준비해 둔 물품이나 지식은 다른 위기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 재난 대비 훈련이 늘고 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우리나라에는 대형 쓰나미가 잘 안 오니까 괜찮다고 말하지만 일본 동쪽 해상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져 전례 없는 파동이 발생한다면 그 여파가 어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지형적으로 직접 쓰나미를 맞지 않는다 해도 전력과 통신, 금융시장 등의 인접 국가의 위기가 그대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운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일이죠. 예언이 미스터리에 그칠지 아니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을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설마라는 방심이 가장 위험한 법이라는 건 역사가 증명해 왔습니다. 미래인의 또 다른 말에 따르면 타임리프라는 개념도 흥미롭습니다. 22세기에서 몸 자체를 과거로 이동하는 타임트래블이 아니라 기억이나 의식만을 과거로 전송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죠. 그렇다면 거대한 역사의 파장이나 시간여행 역설을 피하면서도 과거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정보가 2025년 예언처럼 세계의 운세를 바꿀 만한 것이라면 그것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될 겁니다. 특히 한국인 입장에서는 2025년 즈음이 여러모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미스터리 연구자나 점술가, 역술인들도 그 시기를 전후해 국운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와 2025년 예언이 맞물리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2025년경에는 세계 경제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가능성,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더욱 폭발적으로 발전할 가능성, 그리고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급격히 늘 가능성이 충분히 거론되죠. 여기에 혹여 거대 운석이나 대형 태양 플레어 같이 흔치 않은 요소까지 더해진다면 전 세계가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2세기에서 본 결과 우리는 운석 충돌과 쓰나미 그리고 태양 플레어까지 겪고도 살아남았고
보다 높은 기술력과 긴 수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과거의 사람들도 어느 정도 대비를 했기 때문이죠. 과거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었지만 준비된 자가 더 많이 살아남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2025년 7월 5일을 기억해 두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에 하나 재앙이 닥쳐도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오직 그날을 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무섭지만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견 허무맹랑하게 들리지만 한편으론 준비와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5년 7월 5일이란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이 예언과 미스터리에 관한 관심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평온하게 지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모두에게 부디 좋은 미래가 찾아오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2025년 희망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에게 희망만이 가득한 2025년이 되길 바랍니다.